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죠. 도대체 뭐가 좋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파이썬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까요? 정말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왜 파이썬에 열광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인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라고 느낄 만한 아주 강력한 기능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일단 파이썬은 배우기가 정말 쉽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문법을 보면 무슨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영어 문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지고 나중에 내가 짠 코드를 다시 보거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할 때도 코드가 술술 읽히는 거죠. 정말 큰 장점입니다. 파이썬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다른 언어라면 여러 줄 써야 할 작업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술로 단 한 줄에 끝내버리죠. 코드가 짧아지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배터리 포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에 필요한 웬만한 도구들은 처음부터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잘 갖춰진 공구함 같달까요? 웹서버를 돌리거나 파일을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등 웬만한 작업은 다른 걸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파이썬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개발하다가 뭔가 막히잖아요? 그럼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곳에 검색하면 이미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답도 다 나와 있어요. 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pip이라는 마법 같은 명령어로 수백만 개의 라이브러리를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윈도우, 맥, 리눅스 어디서든 코드를 고칠 필요 없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정말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들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이 바로 속도입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한 줄씩 코드를 읽고 실행하는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C 언어 같은 컴파일 언어는 미리 전체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놓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파이썬이 수십 배나 느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물론 똑똑한 개발자들이 이 속도 문제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죠. 파이썬은 원래 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파이썬의 속도와 관련해서 꼭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GIL, 즉 전역 인터프리터 잠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CPU 코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도 파이썬 작업을 처리하는 톨게이트가 딱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차 한 대, 즉 스레드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멀티코어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꽉 막힌 톨게이트를 어떻게 뚫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이건 아예 톨게이트를 여러 개, 즉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입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니까 GIL의 영향을 받지 않죠. 두 번째는 에이싱크이어인데 이건 좀 더 똑똑한 방식이에요. 한 차가 통행료를 내느라 멈춰 있을 때 뒤에 차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빈 톨게이트로 보내서 먼저 처리하게 하는 거죠. I/O 작업이 많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속도 문제 말고도 몇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파이썬은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루는 대신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코드를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는지 알기 어려워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들 역시 제너레이터 같은 메모리 효율적인 도구나 마이파이처럼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미리 타입을 체크해주는 도구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단점을 다 끌어안고 파이썬은 현실 세계에서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웹사이트의 뒷단, 즉 백엔드를 만들거나 복잡한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쓰이고요. 금융권에서는 위험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과학계에서는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처리하죠. 심지어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IoT 분야까지 정말 파이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파이썬이 나의 프로젝트에 맞는 도구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이썬은 실행 속도를 조금 희생하는 대신 개발 속도를 극대화한 언어입니다. 문법이 쉽고 쓸 수 있는 도구도 많아서 아이디어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속도가 중요할 땐 파이파이나 C통 같은 대안이 있고 GIL 문제도 멀티 프로세싱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결국 파이썬은 머릿속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대한 서비스를 지탱할 만큼 강력한, 정말 다재다능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 멋진 도구를 손에 쥐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